안녕하세요.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멘토 연선생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얻은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행복에 다가갈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을 얻어 행복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 행복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구분해 보면 다수의 보편적 행복과 개인이 특별한 행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 더 행복합니다. 보편적 행복이 나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행복은 나의 주거 공간은 편리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행복은 욕구와 관련이 있고, 특별한 행복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은 욕구와 욕망의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단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의미를 중심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양적인 균형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마음이고, 마음의 균형은 양적인 무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의 균형은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가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보편적 행복과 특별한 행복의 균형입니다. 마음속에서 욕구와 욕망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욕구와 욕망이 마음속에서 잘 어울리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균형이 좋은 것일까요? 마음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욕구는 욕망을 위해 노력하고, 욕망은 욕구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욕구는 나의 주거 공간은 아파트라는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욕구는 절대 욕망으로 마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욕구는 노력으로 주거 공간은 아파트의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 행복과 특별한 행복의 균형은 개인이 타로 운명의 역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해진 역할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타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행복의 욕구와 특별한 행복의 욕망 사이에 있는 중심축을 타로 운명의 역할에 맞게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은 욕구와 욕망의 균형입니다. 욕구와 욕망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와 욕망을 먼저 알아야 하고, 남들의 욕구와 욕망을 배려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남들의 욕구와 욕망이 나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나의 욕구와 욕망이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알고 그 욕구와 욕망이 남들에게 존중받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고, 그 행복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당신은 행복의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을 위한 욕구와 욕망의 균형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위치, 둘째는 나의 방향, 그리고 셋째는 재능입니다. 이 세 가지, 나의 위치, 나의 방향, 그리고 재능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정해진 타로 운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리고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타로 운명의 역할은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행복한 사람, 그냥 행복한 사람, 그리고 많이 행복한 사람은 각자가 어떻게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고 깨닫고 이루었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타로 운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다면 타로 운명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고 깨닫고 이루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철씨 가명입니다. 도철씨는 퇴근 시간 전에 벌써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 예전에 너무 맛나게 먹었던 양념 돼지갈비가 엄청 땡깁니다. 양념 돼지갈비는 회사 근처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더운 날 양념 돼지갈비에 맥주 한 잔 마실 것을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시원한 냉면에 고기를 함께 먹는 생각을 하니 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오늘이 도철씨 부서 회식 날입니다. 도철씨는 중간 간부로서 회식 메뉴를 제안할 수도 있는 위치이고 작년에 그 유명한 양념 돼지갈비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부서 직원들도 모두들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픈 나머지 도철씨는 회식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메뉴도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간절한 양념 돼지 갈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마침 오늘이 초복이니 회식으로 삼계탕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순간 다른 직원들이 삼계탕에 마음이 끌려가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철씨는 초복의 삼계탕이 회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양념 돼지갈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초복과 삼계탕이란 단어에 이미 마음을 뺏긴 부서 직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회식날이 초복인가요? 그리고 초복에는 왜 양념 돼지갈비를 안 먹고 삼계탕을 먹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도철씨에게 초복날 삼계탕 회식은 정말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입맛도 없어지고 영계 뱃속에 자리 잡은 인삼 냄새도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은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갔지만 도철씨는 홀로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사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결국 손가락을 수지침으로 몇 번을 뚫어 검은 피를 보고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어야겠다는 것은 욕구입니다. 욕망은 욕구의 욕심입니다. 무언가 먹더라도 아무거나가 아닌 먹고 싶은 것, 바로 양념 돼지갈비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의 욕심인 욕망은 시원한 맥주까지 품에 안으며 부풀어지게 됩니다. 보통 욕구는 필수이고 욕망은 옵션인 것입니다. 필수인 욕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욕망은 옵션이기에 온전히 나의 욕망으로 욕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욕망으로 욕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욕구가 필수이기에 옵션인 욕망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에서 욕심을 낼 수 있는 욕망은 욕구와 함께 타로 운명의 역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이 제대로 순환이 되면 욕구는 레벨업이 되고 욕망은 자신감의 척도가 되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에 맞는 자존감은 행복의 지표입니다. 도철씨는 배가 고픈 욕구에서 시작해서 양념 돼지갈비와 맥주까지 욕심을 내는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철씨의 이러한 욕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복의 삼계탕이라는 타당한 대안에 승복하지 못하고 욕망에 지배되어 결국에는 소화제의 수지침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도철씨는 앞으로도 남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욕망을 배려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행복하지 못한 운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욕구는 배가 고프니 무언가 먹고 싶다는 것일 수도 있고 집 밖을 나가니 무언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욕구는 현재의 나에 대한 타당한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의 마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단순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는 원인이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나의 정체성에 따라 좀 더 복잡하게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다. 복잡한 무엇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작던 크던 욕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욕구의 욕심은 욕망으로 탄생하고 그 욕망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욕망은 남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욕망이 남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타로에서 운명은 타고난 역할입니다. 타고난 역할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명의 방향이 됩니다. 그 운명의 방향은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철씨는 자신의 욕구에서 시작된 욕망을 저지당해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수지침까지 사용하여 검은 피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도철씨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 현재 위치를 도철씨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도철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검은 피를 봐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타로에서는 도철씨가 현재 위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도철씨 인생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거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철씨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현재 위치를 깨닫고 다시 그때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로에서 나의 역할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로에 대해 공부를 하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나의 역할을 스스로 거울에 비추듯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타인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고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결국 나의 현재 위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원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의 차이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럼 도철 씨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도철 씨의 현재 위치는 자신만의 의견은 있으나 관철시키는 힘은 약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럼 현재 위치를 알았으니 도철 씨 역할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철 씨는 그의 타고난 타로 운명의 역할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도철 씨가 타로 A라는 운명의 역할을 타고 태어났다면 도철 씨는 A를 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에서 A까지는 얼마나 먼 곳인지 아니면 방향이 반대에 있는지 또는 평행선을 그으며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타로 공부를 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도철 씨가 가야 하는 역할의 방향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꼭 관철시키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 없이 혼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철 씨가 꼭 자신만의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고 방향을 정한다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스텝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낌을 갖는 것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철 씨가 회식이 끝나고 자기 뜻대로 욕망을 이루지 못해 소화제를 먹어야만 하고 수지침으로 검은 피를 앞으로도 계속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최소한 다음 회식에는 소화제는 먹더라도 수지침으로 검은 피는 안 볼 수 있다면 그게 행복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타로 운명의 역할로 가는 방향을 알게 된다면 이미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운명이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 해도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된 길일 수도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라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하면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나만의 역할을 위한 재능입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을 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은 말 그대로
특별한 개인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운명의 역할에 맞추어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능을 당신 타로 운명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에 사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본능적으로 스스로 타로 운명의 역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재능을 사용할 때 타로 운명의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재능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만 타로 운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능은 내가 느끼는 재능이 아닌 남들이 인정하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이 재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당신만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당신의 재능을 타로 운명의 역할을 하는데 또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당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재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로에서는 무엇이 당신의 재능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타로가 아니라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게 안테나를 세워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보다 당신의 재능을 확실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세요. 이때 굳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장점만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장점이 없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더 심각한 것은 긍정적이지 않은 장점, 예를 들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등의 긍정적이지 않은 장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장점은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중독은 나의 행복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고 그것을 당신의 타로 운명의 역할에 활용을 하면 행복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보편적 행복과 특별한 행복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보편적 행복은 욕구이며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특별한 행복은 욕망이며 남들의 존중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남들을 배려할 때 나의 역할로 배려를 해야 하고 나의 역할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에서 균형은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움직임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행복에서 특별한 행복으로 중심이 옮겨가지만 타로 운명의 역할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밸런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성취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로 운명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발생합니다. 오히려 운명의 역할 성취에 따른 레벨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많이 발생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역할 레벨이 높고 행복의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잘 수용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아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당신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행복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운명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계속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거나 절반만 행복하거나 또는 지금은 행복해도 나중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운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역할의 균형이 깨진 것이기도 합니다. 역할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은 현재 위치와 역할의 방향, 그리고 재능의 깨달음으로 반복 순환이 됩니다. 그 반복 순환이 행복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깨닫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운명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모두 행복의 비밀을 알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